이제 와서 똥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논의해 최종 노선을 결정하자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을 법제화하고 이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김 여사의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집중 감찰과 수사의 대상이 된 경찰이 국무조정실로 찾아가 항의성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유족들 시선은 싸늘합니다. 참사 당일 행복청이했다는 임시제방 응급보강. 알고 보니 임시제방 구조체를 깎아 쌓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강이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송 참사 유족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도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를 꾸렸습니다. 합동 분향소를 연장하라는 첫 요구부터 가로막혔습니다. 서울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충북의 교사들도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차량 통제를 해달라는 결정적 신고가 증발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감찰을 받고 있는 경찰이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는 취지로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송 파출소에는 동료 경찰관들의 응원 화환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유족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참사 감찰 도중 경찰관 6명을 수사 의뢰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앞. 경찰 책임 웬 말이냐, 경찰이 재물이냐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 소속 경사부터 경감까지 현직 경찰관 2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을 경찰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항의하러 왔습니다. 이곳 국무조정실에서 당시 경찰관 대처가 미흡했다는 감찰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입니다. 짧은 묵념 뒤 발표한 의견문의 핵심은 현장 경찰관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인근 교차로에서 침수도로 통제와 긴급 구조활동 등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신고를 전달받지 못했을 뿐인데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고려 없이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을 지우려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무조정실을 직접 겨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여론 무마용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국조실과 검찰은 여론 무마용 경찰 수사를 즉각 중단해라! 수사 대상인 참사 지역 관할 파출소에는 동료 경찰관들이 보낸 응원 화환 30여 개가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유족들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신고가 경찰 내부에서 증발한 사실이 이렇게 하면 달라지냐고 반문합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를 지금 내세우고 싶어서 그 1인 시위를 하는 건지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유가족보다 더 억울한가요? 총리실 앞에 모인 경찰 직장협의회는 내일까지 국무조정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본부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청 인력까지 대거 투입돼 140여 명 규모로 확대된 경찰 수사본부는 검찰 주도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경찰 수사본부는 충북청 전담수사팀 체제로 축소 개편됐고 서울청 파견 인력은 모두 복귀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의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직전 미호천교 임시제방 보강 작업이 허술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물이 차오르자 뚝을 높이기 위해 부랴부랴 임시제방의 일부를 깎아 뚝을 높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호강이 넘치기 1시간 전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모습입니다.
작업자 6명이 삽으로 흙을 퍼 쌓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평평해야 할 제방 곳곳이 패이고 깎여 있습니다. 특히 작업자들이 서 있는 제방 중간부와 바깥쪽이 심합니다. 보강용 흙을 새로 가져온 게 아니라 임시제방 구조체의 바깥쪽 다짐 흙을 깎아 강물과 맞닿은 쪽에 옮겨 쌓은 겁니다. 단면도를 보았더니 임시제방의 해발 고도는 29.74m로 돼 있지만 이 중 실제 흙으로 쌓은 높이는 4m. 작업자들이 삽으로 깎고 파낸 최상부의 제방 두께는 6m에 불과합니다. 강물을 버텨내야 하는 임시제방을 거꾸로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제방을 깎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제방이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방의 안전성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위험한 보강 작업은 중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당시 작업을 맡긴 행복청은 이른 아침인데다 폭우가 쏟아져 보강용 흙을 새로 구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게다가 제방에 쌓아둔 흙은 며칠째 비를 흠뻑 맞아 수분이 포화된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에 이 노출된 흙은 함수비가 높아서 흙의 적정 강도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작업자들만 큰 위험에 빠뜨린 터무니없는 보강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과 200여 미터 구간에 7개의 다리가 세워진 미호천교 주변엔 수위 상승이 집중되는 곳인 만큼 호우 예보 전에 제방 보강을 끝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미리 보강했어야 할 임시 제방은 장마가 시작된 지 9일 뒤 참사 8일 전에야 완성됐습니다. 그 임시교량이 3개인가 4개가 있는데 임시교량이 거의 제방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수위가 급상승하게 돼 있어요. 행복청은 참사 당일 긴급 보강을 통해 범람을 1시간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 붕괴와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의 책임이 있다는 민간 공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제방보다 낮게 다리를 시공하는 바람에 임시 제방은 기능을 못했고 하천폭이 좁아 범람할 가능성이 높았는데도 정비 사업이 중단되면서 결국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8시쯤 미호강 제방을 넘어 흙탕물이 콸콸 흘러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제방이 붕괴하면서 400m 떨어진 지하차도가 잠겼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공동조사단이 이 제방이 무너진 원인을 지난 일주일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임시제방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미호천교 공사를 하면서 다리 상판 하부의 높이를 기존 제방보다 1m 낮게 시공했습니다. 다리 아래로 임시제방을 쌓다 보니 높이가 더 낮아졌고 결국 물이 넘쳐 무너졌습니다. 이 다리를 기존 제방보다 당연히 높게 설계하고 시공했어야 한다고 민간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 최고 수위 28.87m보다 큰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유사한 홍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2021년 마무리됐어야 할 하천 정비 사업이 마냥 미뤄진 겁니다. 병천천이 미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하류로 내려온 곳이 제방이 무너진 곳인데 폭이 매우 좁아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에 이 하천의 폭을 350m에서 610m로 넓히는 공사에 착수했지만 2020년 1월 중단했습니다. 다리와 철교 공사 먼저 하고 하천 폭은 그 뒤에 넓히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업무는 지난해 환경부로 넘어갔고 정비 사업은 내년에나 다시 재개됩니다. 민간조사단은 하천을 넓힌 다음에 교량 공사를 하는 게 상식인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다리 공사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쪽까지는 아직은 수사 중이고 그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그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수사본부는 임시제방의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오송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사회도 대책기구를 꾸리고 유가족과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분향소를 찾아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첫 요구로 합동분향소 한 달 연장을 요구했지만 충청북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충북 시민사회도 나섰습니다. 도내 14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추모 문화제와 처벌 촉구 서명운동 등도 예고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전 국민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12구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해 연대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12구 참사와 판박이라 숨이 막힐 지경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디서 누구한테 뭐라 해야 될지가 가장 답답한 현실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왜 희생이 되었는지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힘을 합쳐서 밝혀주도록. 시민대책위는 첫 활동으로 전날 유가족협의회 요구사항 가운데 합동분향소 한 달 연장부터 충청북도에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 달만 더 안 되겠느냐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충북도는 폭우 피해 지원 등으로 운영 인력이 여의치 않다며 끝내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대신 도청 밖으로 옮기면 지원은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된 것도 아니고 적은 인원이 돌아가신 분도 아니잖아요. 도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좀 안 써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자식을 버렸다는 느낌을. 시민대책위는 합동분향소 운영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충청북도는 관리가 어렵다며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오는 29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신고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이재민 24명이 공동생활 중인 괴산 오성중학교에서 3분의 1인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인근 병원 등지로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80대가 최초 확진 판정을 받자 당일 추가 검사에서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고 하루 뒤인 25일에 1명, 이튿날 26일에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인 확진자들은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야간 의료지원반을 배치하고 집중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주 30%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집계한 7월 셋째 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7,217명으로 한 주 전 5,200여 명보다 38.4% 늘었습니다. 전주 대비 증가율은 7월 첫째 주가 35.3%, 둘째 주가 31.6%입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동안 세 자릿수를 유지하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중순 들어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집단 확산이 우려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북 교사들도 예외가 아니라며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적극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교사 경력 15년 차의 유치원 교사는 수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낮 없이 개인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전화와 문자를 받아야 하고 무리한 요구와 항의도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자며 밤늦게 전화하는 학부모, 교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학부모, 도벽이 있는 유아를 나무라자 촌지를 달라는 의도가 아니냐며 밤늦게 전화하고. 피해는 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업 도중에 갑자기 교실로 찾아온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모욕하고 폭행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교권 침해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나 손을 올려 때리려는 위협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모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는 쉬쉬하며 덮고 넘어가고.
결국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던 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전교조가 전국의 교사들에게 교육부와 교육청 교권 보장 대책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95.5%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없고 책임만 강요되는 환경에서 교사의 노동권은 심각한 위기에. 가장 큰 이유가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악용하면 뭐든 트집 잡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이 학부모가 악성 민원으로 넣으면 어떡할까? 오늘 학생의 문제 행동을 지도했는데 아동학대로 나를 신고하면 어떻게 할까?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범죄의 예외로 둘 것과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도입, 교권보호위원회 보장, 업무 시간 외 교사에게 전화나 문자 금지 등이 담긴 17가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대형 산사태 의심징후 신고로 속리산 국립공원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은 의심징후가 나타난 지점을 중심으로 도보와 드론 순찰, 전문가 현장 조사를 벌여 산사태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며칠간 세족길 통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호수에서 기포가 올라오고 산에서 괴성이 들렸다는 주민 신고에 대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 한국지산기술협회는 지질이 대부분 안반이라 산사태 가능성은 낮고 기포 현상은 지하수 용출 현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편 속리산이 있는 보은에는 이달에만 8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충북의 호우 피해 규모가 2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로와 하천, 농작물과 주택, 상가 등 모두 2만 877건에 1,923억여 원의 재산 피해를 집계했습니다. 현재 응급 복구율은 공공시설이 88%, 사유시설은 81%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 9일 이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피해액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복구는 정부 지원금 30%에 추가 지원을 합쳐 50%가 지원되고 농경지는 정부 지원 60%에 추가 지원을 더해 80%가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총 피해액 213억 원 가운데 정부가 111억 원을 지원하고 충청북도는 43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충주시의회가 충주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를 열어 충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괴산댐 원류로 하류인 살미면 등 6개 지역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제방 붕괴와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긴 장마와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발생도 100건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 동량면과 신리면, 종민동 등 3개 지점 0.6헥타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과수화상병 피해는 모두 104건, 38.3헥타르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03건, 39.4헥타르와 같은 수준입니다.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호 투자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충북 창조혁신센터는 유망한 창업팀을 발굴해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주도 기술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를 통해 지난 2017년 직접 투자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기업 가운데 처음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AI를 기반으로 희귀성 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충북센터와 정부 투자 이후에도 430억 원의 민간 후속 투자를 받았습니다.
충북체육고등학교 레슬링부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대통령기 시도대항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레고로만형 63kg급 서병기와 82kg급 진정한, 자유형 63kg급 장보고와 92kg급 최하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충북체고는 무더위 속 고강도 훈련을 이겨낸 선수들과 지도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자축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개막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영화 티켓 예매가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29개국에서 출품한 104편이 상영되며 첫날 청풍랜드 특설무대 개막작 뮤직샤펠은 만원에, 제천문화회관과 제천영상미디어센터, CGV 제천의 영화 예매가는 7,000원입니다. 이 밖에 폐막작 블루자이언트 등 일부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북도민과 제천시민은 현장 매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